어, 좀 전에 소개한 대로 저는 디자인 관련 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제가 이기 신도시 디자인을 점적으로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어떻게 보면은 북쪽으로는 더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사면이 바다 같은 이런 나라 살면서 좀 해양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깝게 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해양 공간 환경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이 해양 쪽 관련된 분이 해양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면서 뭔가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관과 조화롭지 않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을 좀 이렇게 저해시키는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결정권자라든가 아니면 일부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해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해양이라는 공간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흔히 외형을 아름답게 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단편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개념의 어떤 시간의 확장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장식이나 기능, 스타일형으로 생각했지만은 현재는 하나의 문화이자 라이프 스타일에 만들어내는 매개체로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디자인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 오염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산업 디자인적으로 하는 정화하는 정화 필터입니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사회에 공헌하는 하나의 문제 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 도구로서 디자인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했던 디자이너자 교육가인 픽트 파파넷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실천되고는 있습니다. 디자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이자 창조 행위의 도구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지속 가능, 그린, 공공 디자인 등의 개념을 또한 이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로 가자라는 주제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해양 디자인이라는 말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서 양식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항만이라든가 또 우리가 즐겨 찾는 해수욕장, 해운대도 있죠. 그다음에 요즘은 컨테이너 호텔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스포츠 관련된 시설물, 그래서 공간 디자인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해양 발전소라든가 또 풍력 발전소, 또 다양한 탐사 기구들. 그러니까 해양 디자인 안에는 어떤 영역을 긴밀하게 나누자면 다양하겠죠. 선박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은 더 나가서는 해저 도시와 해저 터널의 길까지 해양에서 디자인도 점차 1차원적 차원 채집 도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양 디자인은 해양 공간의 부가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무형적인 범위에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은 해양 공간 환경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해양 공영 혁명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양 공간 혁명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공간에 대한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경제 악화와 또 육지 자원의 고갈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이미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인식하고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 공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계획이 경제적 가치 창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연안관리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각으로 공간 문화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 시행을 위해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적용 대상인 공간구역부터 기타 해양 관련법들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물리적 측정치에 의한 해양 공간의 정의를 앞서 언급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무형의 디자인 계획을 포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태와 경제, 사회문화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양 공간 환경에 대해서도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반영할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는 어쩌면 인공환경에 대한 확장, 건설적인 측면의 계획에서 무역적 사상과 그 가치의 제고, 인간적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으로 필요하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자연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많은 걸 만들고 있는데 그게 거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그 자연을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남겨줄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해양 공간 환경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안 침식 문제도 이게는 이제 재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바다 쓰레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쓰레기 문제는 10년 전에도 유네스코에서 바다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게 했는데 이게 또 어촌이나 어부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진행 속도가 늦었지만은 이제는 전 국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은 일반적으로 여름에 가득한 해수욕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계절에는 같은 곳이라 믿기지 어려울 만큼 한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공간의 활용도는 한없이 낮아지고 있고 이것은 곧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더욱 방치된 해수욕장이고요. 또 인적이 드문 해안가는 앉아서 경관을 바라볼 공간조차 없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화성시에 있는 전곡항 국제포트장입니다. 국제 행사라고 타이틀을 걸기 아주 감안한다면은 임시천막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방치되어야 하는 정도의 수준의 아주 열악한 환경의 선착장입니다. 그리고 어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주면의 생활 환경도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 그 다음에 공간 가치의 낮은 활용도에 따라 문화, 편의시설이나 상업활동을 위한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어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해양 공간 환경을 포용하기 위한 디자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간략하게나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발생하는 환경과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디자인적 사고와 접근 방안은 바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안전공간 디자인, 지역 디자인 그리고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재활용, 친환경 제품 개발이나 에너지 효율적 건축물 설계 및 지역 커뮤니티 조성과 같은 무형적 방법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페인의 재활용 제품이 있어서 뭐 친환경 제품이나 열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바다와 어울리게끔 또 사계절을 능가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프티드 디자인입니다. 우리 육지에서는 공간 환경에 대한 안전 디자인이 있어서 세프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차단 게이트를 한다든가 1차적인 걸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최고 좋은 세프티드는 자연 감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서로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바다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크로아티아에 있는 워터프론트입니다. 밤과 낮을 다 같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설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범죄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아름답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을 기반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부분은 장소의 차별성, 또 경제 가치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의 지역의 재료라든가 또 이런 걸 공간이 재생함으로써 더욱더 차별화된 문화 차원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독일의 한 마을입니다. 여기는 빗물을 받아서 기후 특성을 고려한 긍정적 자원 만들기입니다. 여름에는 도로에 물을 흘려서 열을 식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하나의 거리 시설물로서 그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은 이제 요즘 하라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야기도 하고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은 연령이나 성별, 장애, 유무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보행에 관련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의 시력과 눈높이를 위해 잘 보이는 시각 매체를 개발하고 지역민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공간 환경 디자인은 뭐냐? 그는 디자인의 가능성은 우리가 그것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점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고 높은 고퀄리티로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문화적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 또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해양 공간의 품격과 가치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양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개념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나 보여주기식 또 아니면은 짧은 시간에 뭔가의 결과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점점 죽어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디자인 정립으로 또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